네, 정경유착 시즌2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어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또 숫자 나오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최대한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숫자 없이 한번 통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일단 그 용어부터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주장이 지금 감사원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이제 통계나 저희는 계량 분석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걸로 이제 사실 밥 먹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주업인데. 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약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 떠나서 예.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게 이제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통계학을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statistics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어원이 이제 state라고 하는 국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국가 통치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 통치에 필요한 학문.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어렵게 답을 해주는 거고 자기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네. 가계조사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굳이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없죠. 이제 귀찮고 그런데도 이제 프라이버시 영역인데 그럼에도 응하는 건 국가 정책에 이게 국가 정책에 그렇지. 이게 그 기반이 되는 이제 정보들이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옳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의문들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손실이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사실은 이제 뭐 감사나 뭐 수사나 조사나 아니면 법원에서 가릴 문제지만은 저 연구자로서 그게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봐요. 기본 신뢰도 영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이런 말씀 드려보고 요게 이제 그 감사원이 이제 9월 15일 날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수사 요청. 그러면서 이제 22명을 관련된 수사 요청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쭉 읽어 보니까 그 감사 보고서는 아니죠. 이제 중간 발표한 그 보도 자료를 읽어 보니까 크게 보면 이제 세 갈래예요. 세 갈래 통계. 세 갈래 통계를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하나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과 관련된 지표. 요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가계 소득 관련이고. 그렇죠. 저희 이제 소득 분배 지표라고 하는데 가계의 소득과 저희는 이제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써요. 그거가 약간 조작된 정황이 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가 고용이던가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 보면은 1번, 2번은 약간 보도자료를 읽어도 이제 이게 감사원에서 의심하는 게 뭐겠구나. 이거는 알겠는데 3번은 한 10번 읽어도 모르겠어요? 무슨 병행조사 효과의 문제라는데 전 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전혀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된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사실 뭐 감사원이 통계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약간 보도 자료가 좀 잘 안 써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그 패스. 그럼 패스하고. 그래서 한번 패스하고 두 가지. 일단 부동산 집값 통계 있잖아요. 핵심은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속칭 마사지가 있었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석사 논문은 부동산 시장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하여간 안 걸리는 게 없어. 다 연결돼 있어. 어떻게? 경제학계의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석사 논문을 이걸로 썼어요? 제가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분양 거 관련된 분양가 규제가 있었는데 분양가 규제를 완화했을 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럼 교수님 혹시 집값 동향이나 이런 거 예측 잘하세요? 그걸 못 하죠. 뭐야 그러면? 여하튼 그러니까 그거 잘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따로 좀 보자고 하려고. 그게 이제 이제 주택과 관련된 그 지수가 사람들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대출할 때 쓰는 이제 KB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만들어놓은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감정원이라 불렀는데 지금 이름은 부동산 원으로 거기서 만드는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있어요. 부동산 원을 지금 국토부가 압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5년 문재인 정부 5년간을 보면은 KB로 보면은 KB 지수를 보면 한 62% 올랐는데 부동산 원으로 보면 19%밖에 안 올랐다. 네. 그러면은 요 괴리가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압박한 거 아니냐? 압박한 마사지의 결과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전대 경로가 이제 청와대,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부동산 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경로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하고는 인터뷰를 했는데 청와대는 압박을 가한 바가 없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했는지는 모르겠다. 네, 저도 이제 뭐 사실관계는 사실 잘 모르고 네. 제가 이제 그 지난 우리 서울 양평고속도로 때 국토부를 우리가 상대를 좀 해봤는데 그때 느낌으로 봤을 때 국토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국토부 관료들이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요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미리 자료를 받았다. 그렇죠. 미리 네, 자료를 맞아요, 받았다. 맞아요. 그래서 뭐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 이게 통계법 위반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법에서 이제 따지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만약에 가능했다면은 어디서 가능했겠냐 보면은 이제 국토부에 청와대가 불만을 좀 내세운 것 같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원 보도자료를 봐도 부동산원에 재검토해라. 한번 이게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상승 사유를 소명 한번 해봐라. 왜 올랐는지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이게 현장에서는 진짜 조사가 잘 되는지 현장 조사 해봐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압박을 넣었는데 부동산원에 이제 노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이런 그 조사를 하는 데들은 조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원들 노조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업무 지시가 내려갔겠죠. 이제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으로 받아들였고 그 끝끝내는 이 숫자를 이제 기입할 때 다른 숫자를 기입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요 끝단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저는 이게 큰 문제로 보거든요. 큰 문제다. 왜냐면은 이제 가장 이제 이 데이터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그 조사하고 그 숫자를 기입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점검을 다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제 내세우는 정황 중에 하나가 그 이전까지만 하면은 그 KB 어떤 이 등락 움직임하고 부동산의 움직임이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유독 달랐다.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정황상 증거가 보여지는 건데 그럼 KB 데이터가 KB 그 지수가 보여주는 그 아파트 가격 지수가 그거는 맞아야 된다. 이런 가정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바로 그건데 그게 맞을 건 굳이 정부가 혈세 들여서 임금 주면서 그걸 통계를 왜 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가 봤을 때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호가가 아니고 이제 파는 사람하고 이제 사는 사람이 매매가가 이제 실거래가 결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KB는 호가입니까? KB는 이제 호가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 시기에는 호가가 막 뛰기 시작하면은 KB 지수가 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차분히 보면은 그게 벌어졌다는 거는 증거는 못 된다. 대신 좀 약간 이상하다. 여기까지는 뭐 납득은 가는데.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예. 무식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국토부에 가면은 그 이제 주택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놓고 해서 하면은 이건 매매가가 다 나오잖아요. 전세까지 해서. 근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난데. 예. 그 가격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면은 아파트가 거래가 되어야지 이제 그 실현이 되는 건데 그렇죠. 실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모형을 돌려서 추정을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컨대 뭐 KB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에서 이렇게 입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호가가 많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가격이라고 보기엔 좀 약간 좀 힘든 점이 그렇죠. 있는 거다. 그럼요. 그걸 염두에 봤을 때 그 그림만 보고서 이게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조사원 단위까지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은 그런 것들은 한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짚어야지 통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을 댈 마사지할 여지가 없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모형을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모형을 이게 왜냐면 이게 사실 부동산원도 사실은 어떻게 그 가격을 산출하는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돌리는지 그리고 거래가 안 된 그 주택에 대해서 예. 혹은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어떤 거를 거기다 이제 그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마사지를 했다면은. 오케이. 예. 복잡한 게 이제 두 번째인데 가계 그 소득 동행 있잖아요. 이게 그때도 상당히 논란, 통계청장 교체까지 연결이 됐던 이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저도 이제 가계동향 조사를 논문에 이제 많이 쓰는데 네. 가계동향 조사가 이제 비운의 가계동향 조사가 됐어요. 웬 비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사였는데 예.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비운의 조사가 됐는데 네. 그 감사한 주장은 두 가지예요. 이 가계동향 조사의 2017년도 소득 자료하고 소득 그 결과하고 2018년도 그 1분기에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우를 만졌다. 마사지했다. 마사지했다.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예. 이 과정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뭐 감사원 주장을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촌촌님들을 위해서 가계동 조사의 연연을 한번 따져 보면은 예.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겠다 이거를 이해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다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계동향 조사라고 하는 거는 지출 조사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 가정에서 얼마나 썼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품목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가계 소득 조사를 했는데 소득 조사는 가계 지출 조사. 그러니까 이게 소득 지출 조사인데 방점은 지출에 있는 거예요. 지출에. 네. 그래서 그 지출만 조사하면은 사람들한테 뭐 예컨대 뭐 진행자분 지난달에 얼마 지출하셨어요? 물어보면은 나 200 썼나 300 썼나 150 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보다도 더 높게 보고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기억 잘 안 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 소득을 같이 물어봐요. 얼마 버셨습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출 물어보면은 규모 있게 대답하거든요. 좀 허위 답변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확하게 지출을 기입하기 위해서 뭐 가계부도 쓰게 하고 신용카드도 쓰게 하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규모 있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소득을 같이 물어보면은 이게 규모 있게 이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사는 전 세계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우리가 그 소비 지출 조사라고 해서 소비자 지출 조사인데 컨슈머 익스펜디처 서베이라고 CEX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본따 가지고 만든 건데. 그럼 이 조사 방법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득도 같이 물어보고 지출도 물어보는데 소득은 자기 보고 형식으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보고라고 하는 거는 얼마 버셨습니까? 나는 200만 원 번 것 같은데 300만 원 벌었어. 난 700이야 이번 달.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게 한다. 그러니까 적게 하니까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하고 통계청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대체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기준중위소득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준중위소득을 요거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좀 알아서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득하고 지출로 일단 나누고 지출은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계속 가고 소득은 없앤다. 없앤다. 그리고 요거를 그 가금복이라 저희는 가금복이라 부르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한다. 그거는 소득조사고 자산조사고 부채조사고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 갖고 오고 자기 보고가 아니라 자기 보고가 아니고 행정자료 그리고 여기에다가 복지수급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행정자료 붙여가지고 비교적 정확하게 소득, 자산, 부채 이런 것들 다 측정하겠다. 큰 틀을 바꾸는 거예요. 조사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가계도용 조사가 보통 이제 8천 가구 뭐 많을 땐 9천 가구 조금은 이제 7천 가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금복은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용 조사를 소득 부분을 떼어내고 요거를 이제 가금복으로 대체한다. 요 결정이 2015년도에 내려집니다. 여기 2015년도에 이때 청장이 유경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예. 그때 이제 2015년도에 결정을 하고 이 바꾼 걸 주도한 게 유경준 현 의원이다. 현 의원이 그때 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장. 그때 요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없앨 수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없애서 2017년도까지 하고 2018년도는 없앤다. 이제 그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정권 교체됐죠. 그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제 그 좀 알아두면 좋은데 2017년도에 그 원래 이제 이게 8,000 샘플 정도 되는데 3년씩 돌아가면서 해요, 샘플들이. 그러니까 한 가구가 들어오면 3년 하고 그다음에 빠져나가요. 바뀐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3분의 1씩 바꿔요. 3분의 1씩. 그래서 3분 그러니까 들어와서 3년 하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원래 보통 한 8천 가구 정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한 5천 가구 정도 남았는데 요걸 안 채워놨어요. 나머지 그러면 3천 가구로 다시 채웠어야 되는데. 원래 계속 갈 거면 채울 건데. 그렇지. 없앨 거기 때문에 이거를 2017년 땡이니까. 2017년 땡이니까 이제 끝난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한 5,500가구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천 가구 정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1분기 넘어갔고 2분기에 새로운 정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2분기라고 하는 거는 4, 5, 6인데. 그렇지. 조사를 하니까 조금 다른 조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표가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표본 조사기 때문에 요거를 전국 단위로 바꾸려고 하면은 가중치라는 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8,000개 그 샘플로 가중치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3분의 1을 안 채워놨으니까 5,000개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중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중치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이제 경제활동조사라고 경활 인구 저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건데 경활조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이게 그냥 계산하면 430만 원 가구 소득이 4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4인 가구로 기분을 보면 430만 원 나오는데 평균이 427만 원이 나온 거예요. 427만 원? 427만 원. 떨어졌어. 3만 원 떨어졌나? 근데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 내에서 여러 가지 웨이트를 이제 막 조정을 이게 우리가 지금 샘플을 안 채워놔가지고 문제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좀 말이 될 만한 이제 웨이트를 가지고 그 가정치를 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그게 43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원은 요건 조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조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청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이런 작업들은 여러 가지 시산들은 만약에 우리가 표본이 그대로 갔었으면은 있는 가중치를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잠깐 그 교수님 설명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권력이 개입해서 마사지하라고 압박을 넣은 게 아니라 통계청 내부에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제가 취재한 거는 그래요. 시기적 예. 특수성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작이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이미 네. 우리는 이거는 없어질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통계청에 가면은 2017년 자료가 없어요.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통계청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 이거는 별 문제 안 되고 대충 떼우고 넘어가자.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는데 소득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부 공이다. 예. 네. 예.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뭐 봉급쟁이들이야 뭐 그냥 쭉 월급 받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당연히 계절성 아이스크림 때문에. 장사는 여름에 잘 팔리고 겨울에 그렇지. 좀 덜 팔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예. 분기별로 소득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소득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당연하죠, 그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연간으로 묶어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책하시는 분은 급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래 요 조사를 가계동 조사를 2017년도 끝나고 죽이려고 했는데 소득 부분을 근데 소득이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가는 거 봤어.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살려. 예. 그래가지고 이미 2015년에 결정이 난 건데. 결정이 나서 이제 가는 건데 예. 아까 제가 가금복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1년 지나야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1년 예, 기다려야 예, 되니까. 예, 예. 사실 저는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데 예. 급하니까 이제 죽어가는 가계동조사를 살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살려도 그냥 살린 게 아니고 돈을 더 줬어 예산을. 오. 너 이거 똑바로 해. 잘해. 오.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준비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걸 알고. 없어지는 걸 알고 쭉 갔는데 갑자기 살려야 되니까 갑자기 그 표본을 모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의 표본을. 3분의 1 이상이지. 원래는 이게 한 8천 샘플 정도 가지고 하는 건데 9천 샘플로 이제 오히려 더 늘렸어. 표본도. 예산이 더 왔으니까. 어. 더 단단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표집이 이제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 4분기를 열어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부터. 오히려 그래서 그때 5월 때 난리. 수치가 안 좋았어요? 1분위 이제 우리가 이제 5분위 중에서 음. 소득을 5개로 나눠가지고 제일 낮은 걸 1분위라고 부르는데 1분위 소득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어허. 그래서 1분위하고 5분위 우리가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득 분배 지표 중에 하나예요. 막 이렇게 커지면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다. 이게 양극화가 심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됐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게 줄어들면은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게 이제 5분위 배열인데 이게 보통 한 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저희 정확하게는 뭐 저희가 가처분 소득 기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5에서 5배 내지 6배. 5배, 6배 그 사이인데 2018년도 1, 4분기 1, 2, 3 하고 이제 결과 나온 게 4월 말 5월 초에 나오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6이 나오는 거예요. 6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통계청 안에서. 통계청도 난리가 났고 저기 높은 데도 난리가 청와대도 난리가 났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는 거예요. 일단 뭐 원인 알아와라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이제 해달라. 원인에 대해서. 근데 통계청은 이제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우리는 정해진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하는 곳이지. 우리가 뭐 이런 원인 파악하고 뭐 이런 거는 거기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전문가들을 불러들이고 이제 통계청에 이제 자료 요청한 거예요. 로 데이터를 달라. 전문가 이제 진단 한번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라도 한번 해본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요 단계에서 아마 법적인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청장은 자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자료가 건너갔다. 그럼 누가 주는 거야? 그 이제 통계청 차장이 준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법적인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 교체까지 갔던 겁니까? 그래서?
저 내용은 잘 모르겠어. 왜 네. 교체까지 갔는지. 근데 네. 아마 그냥 떨어져 생각해 보면은 아마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스토리가 있네 진짜. 예, 아마 그래서 아마 교체까지 가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들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그 가계도용 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거든요. 그렇죠. 가구의 소득이. 가구지. 근데 거기에는 근로자들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근로자들만 막 이제 그 저희는 표현을 발라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가시 발라내듯이 발라내 가지고 근로자들을 쭉 본 거예요. 쭉 보니까 근로자들은 나아졌다. 그게 혹시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가 최저임금의 16% 이상 그 인상되는 첫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사실 주목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림이 대충 그려지네. 예. 근데 이제 그 발언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과연 그게 사실이냐 좀 진득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아쉬운 지점이죠. 예. 너무 급한 거 아니었느냐. 오케이. 그래서 법적인 쟁점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오해를 사게 됐다. 오케이. 어떤 곡절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스토리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가계도용 조사 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 뭐 감사원 뭐 보도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고 앞으로 뭐 이제 또 수사하는 게 뭐 요청했으니까 수사를 하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들으신 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취재를 해보니까 이 당사자들은 수사가 차라리 낫다 감사원보다. 예. 그래요? 왜요? 감사원은 설명해도 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검찰이나 경찰은 통계 전문가가 있나? 검찰은 오히려 낫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결과는 좀 기다려보고. 예. 얘기 나온 김에 옛날 통계 말고 지금 통계 한번 잠깐 짚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고용 우리 때 늘었다고 지금 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저는 사실 뭐 양쪽 주장 별 의미 없다고 보는데. 왜요? 예. 일단 우리 촌철랜들 이 고용 통계를 볼 때 약간 그 저희는 앵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자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떤 벤치마크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고용 탄성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고용 탄성치는 뭐냐면은 그 GDP가 1%포인트 올라갔을 때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느냐. 그래서 보통 1%포인트 늘어나면은 일자리가 순중이 10만 개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순수하게 늘어나는 건 10만 개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도를 보실 때 훨씬 규모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3% 성장한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30만 개 정도 순중하겠구나. 라고 보는데 갑자기 100만 개 들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이거 이상한 거구나.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개도 안 된다. 요즘에는. 지금은 근데 뭐 7, 8만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7, 8만 개는 외우기 어려우니까 10만 개를 일단 외우고 그것보다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기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연령별 고용률을 저희가 그려놨고 화면에 중간에 빨갛게 있는 게 전체 고용률이에요. 저게 이제 그 지난 10년간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눈에 띄는. 그러면 10년이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걸치는 거죠? 다 걸치는 거죠. 저거 2014년도부터 쭉 제가 쭉 그려놓은 건데 중간에 있는 빨간 거를 보면은 요게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때 조금 올랐다, 우리 때 조금 내렸다, 니네들 내리지 않냐 이런 논의는 사실은 이런 것도 다 그 통계적인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도토리 키재기다. 별 의미 없다는 얘기죠. 무슨 뭐 내가 지지율 31%인데 32% 됐으니까 1%포인트 올랐다. 야호. 이런 거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별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여기서 이제 눈 뜨고 좀 그 봐야 될 거는 맨 아래에 있는 거가 60세 그 이상이거든요. 저건 60세 이상? 60세 이상인데 저거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 상승 곡선인데요, 저거는? 저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맨 위에 있는 게 저게 40세 49세예요. 저기가 이제 우리나라 코어인데
코어인데 저기가 네. 조금 내려가고 있다. 씨. 아까 저희가 JB타임즈에서 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갖고 있는데 60대 가장이 늘어나고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저기도 나오네요. 저대로. 그렇죠. 다음 그림 있으면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이제 저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저거는 이제 규모예요. 명수예요. 아까 거는 고용률이면은 이건 명수예요. 저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게 저게 60세 이상. 저게 60세 이상이에요. 이야. 저 10년 전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네. 저게 이제 한 300만 명 됐었는데 지금 6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더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지금 고용이 늘어난 거에 상당 부분은 다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일자리는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라고 질 좋은 볼 수는 일자리는 아니죠. 아닌 거잖아요. 저 특히 이제 15시간 이하 일하는 예. 단기 근로 이런 단기 근로 거. 뭐 이제 뭐 재정 일자리죠. 예. 노인 일자리 사업 예. 이런 데가 지금 그 많이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가난해서 노인이 또 일하게 되거나 자식들이 그러니까 벌이가 시원찮아서 노인이 또 생계전선에 나서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좀 어려운 좀 그 우리 안 좋은 시그널은 뭐냐면은 저 위에 그 뭐 하늘색하고 빨간색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예. 저게 이제 30대하고 40대예요. 야, 심각하다. 저렇게 보니까. 저기가 이제 고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고용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더 늘었다. 이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지표 관리를 시키니까 마치 저게 잘 나오는 지표를 자꾸만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고용의 질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근데 고용률 말고 실업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노동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고용률을 잘 안 써요. 왜요? 고용률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하는 사람 일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분에 그다음에 취업자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인구가 조금씩 줄잖아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조금씩 줄면은 일자리가 변동이 없어도 그냥 커져요. 아,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아, 그렇지. 고용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어요. 유리니까. 예, 퍼센티지니까. 예, 그렇지. 여기에는 이제 일자리의 질이 이제 그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노인 일자리처럼.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구직 활동 여부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들지만은 우리가 경활조사라는 걸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조사. 그래서 맞는 게 실업률이에요. 어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실업률인데 저 빨간색 이제 가운데 굵은색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전체 실업률이에요. 예. 우리나라 실업률은 보통 한 3-4% 안정적으로 거의 가고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절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네.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예. 그것도 또 재미있게 이제 우리 그 촌철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저 맨 위에 있는 게 20대거든요. 보통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보통 20대. 어느 나라나 가나 그래요. 아,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가다. 이게 이제 입직 시기에 있는 이제 그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보통은 전체 평균율의 2배 정도 돼요. 노동시장 진입이 참 힘든가 보구나.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 그런데 2배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2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20대들을 위한 어떤 그 노동 시장이 좀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20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20대들의 구직 활동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거는 낮아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노동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이제 실망 실업자라고 그래요. 구직 활동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찾겠어. 난 쉬어야지. 실망 실업자. 예, 실망 실업자들. 나 포기할래. 나 포기할래. 나는 구직 활동도 하기 싫어. 나 집에서 쉰다. 그 제일 심각한 거지. 근데 그게 빠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뺍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 경제활동 인구로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렇게 그 현황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되네. 뭐 문정부가 늘었다, 윤정부가 늘었다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좀 전체나 좀 제대로 살펴라 이 얘기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별 의미 없다. 대신
고용의 질은 좀 나빠지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다. 지금 대책 세워야 될 때지 자랑할 때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큐에 정리가 되네요. 예. 역시 명강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유,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교수님 설명은 쉬워요. 예, 예. 아유, 학생들의 인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학생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희 촌철님들한테는 엄청 인기가 좋은 거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쉽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